네,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8대0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자, 22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모두가 이제 다른 사건들보다 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5개 탄핵 사유 유형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들 3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인용 의견을 결정할 그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리 준비한 정리된 결정문 요약본을 가지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지를 보면 이제 이번에 앞에 3개 부분, 네. 공무원의 공무원 임면에 있어서 문체부의 국과장을 해임을 하고 또한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아서 3명을 사표를 하게 됐다. 네.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한 세계 일보의 언론 탄압 이 부분을 이유로 한 언론의 자유 부분도 이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생명권 위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앞에 3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최성원이라고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만 일명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국정 개입 사건을 중단법 위반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직무에 이제 최순실 씨가 관여를 하고 정책이나 인사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K와 미르스포츠에 합계 774억을 그렇게 모금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또 관련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임직원 임명이나 운영에 관여를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사적 경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 헌법 7조에서 정하는 대통령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위배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7조, 66조, 67조, 69조, 119조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을 이유로 결국은 전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정미 대행의 얘기가 귓가에 꽂히는데요. 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최대의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의 1년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국민 신뢰를 배반했고 중대한 법 위배 행위다. 피청구를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든가 언론을 통해서 자기 이 소추 사실을 부인하는 회견을 했다든가 여기가 소추 사유는 안 들어가 있지만 헌재에서 판단할 때 아까 말한 최서원과의 관계에 더하여 그걸 뭐라 보냐면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소 의지가 없다. 잠시만요. 네, 권성동 소추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네, 승자도 패배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입니다.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민이 분열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번 변론 쭉 이루어지는 동안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도 현재 동영상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론 영상을 쭉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서석구 변호사 등 이쪽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들이 굉장히 극렬한 이 반응들을 보이면서 재판관들을 보면서 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청객을 향해서 거의 마치 국민을 좀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추측을 했었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좀 한두 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난 7대1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많이 재판부도 모독을 하는 발언도 하기도 하고 거의 선동적 발언으로 이 법리 논쟁보다는 선동적 발언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임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거는 8대0이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보니까 이러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소장 대행이 낭독을 하시면서 이제 중대성을 강조를 하시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또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헌법 위반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에는 들어오진 않지만 서석구 대리인의 얘기 들어보실까요? 서석구 대리인 같은 경우는 헌재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이 보이죠? 그거는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또 합의 과정을 거기 자리 있으니까 자리라도 하시고 자리 하시고 이동하세요. 포토라인 지켜 포토라인 다 만들어놨어요. 네, 서석구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이석기 세력의 날개가 됐다. 너무 참담하다. 강력하게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방금 했다고 하네요. 일단 다시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상희 기자, 지금 헌재 앞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탄핵 선고가 방금 전 인용된 이곳 헌법재판소일 때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며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모두 숨을 죽이며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탄핵 인용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주변 일대는 함성과 고함으로 뒤섞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인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정의가 이겼다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차량을 통제하고 또 골목골목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회 분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찰은 비상용 중 최고수위인 가포 비상을 서울 전역에 발령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57개 중대 4,6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오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중대한 결심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적한 인격 살인을 당했죠. 언론 보도. 사실 그때 제가 그 다음 재판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언론 보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했는데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재신청한다고 해가지고 8명의 증인이 했고, 그리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고영태, 유성영, 그리고 김서현, 그리고 이진동 TV조선 기자, 자, 이 사람들의 녹음 파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영태는 재단에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해. 내가 들어가가지고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는 거야. 약 1년 이내에 재단을 장악하게 될 거야. 1년 이내라는 것은 장기간 치밀하게 재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이 서석구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이 이 선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대통령의 인명권 남용이나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되지 않는 사유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결국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된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지 않는 사유를 먼저 말하고 되는 사유를 나중에 말했는데, 보통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나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오늘 그 판결문이 정말 중요한 판결문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만일 그 아까 제일 마지막에 국정농단을 앞에 해버리면은요, 뒤에 거는 아무도 들으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중요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안 되는 사유부터 쭉 이야기하고 정말 그 주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국정농단을 갖다가 마지막에 했는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정미 권한대행이라든가 거기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어떤 특검의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거,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언론 기자회견한 거, 이걸 갖다가 어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물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결도 하는 기관이지만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걸 해버리면은 어떤 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네. 어떤 헌법재판소가 법률로 안 하고 왜 여론몰이에 이용당하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까 이정미 재판관 쭉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공무원 인사 개입이라든가 K스포츠 미래 이것만 해도 있죠. 대통령의 어떤 헌법수호 의지가 충분히 없다고, 그게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8대0 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그쳤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나중에 후일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판결문에 많이 썼다면은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판결문 전체를 다 받아보지를 못했기 네. 때문에 결정 요지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정연의 문건 파동 났었을 때부터도 그때부터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이 비선 실세에 의한 농단의 실체라든가, 그러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론되던 분들의 농단 현상, 그때 이제 거의 무슨 문서 유출의 문제로만 프레임을 바꾸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덮어둔 채로 그냥 넘어왔었어요. 마치 찌라시 같은 내용의 것들에 대해서 회장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없다 말이에요. 그거 처음부터 거짓말 아니었었습니까? 지금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만약에 그때 막을 수 있었다면은 최순실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다 그걸 드러내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거의 피청구인이 대통령인데 소위 대포폰, 차명폰을 이용을 해서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최순실 씨의 사익을 챙기는데 대통령이 천병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진 이상 아마 마지막에 이정미 재판관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로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그러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따라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특검과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속도를 내서 검찰 수사도 지금의 사회 혼란상을 마무리 짓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빠른 결론이 내려진다면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이제 강제 수사를 포함한 개념이 될 텐데요. 검찰 소환 등등을 포함해서요. 소환이나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다든가 마지막에 가서는 범죄 혐의의 경중을 따져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선거 상황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달리 생각을 하는데 이 검찰로서는 이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걸 속도를 늦췄다 빨리 했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고 또 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많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등등과 관련한 여러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이런 검찰의 이제 앞으로의 계속적인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어떠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여당 측으로서야 이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고려해서
수사 속도를 좀 조절을 한다라든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뭐 수사하기로 이렇게 미룬다든가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와 같이 이 네. 국민적인 이런 그 촛불 민심에 그게 역행하는 것은 아닐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최순실 씨 네. 공판 네, 진영. 안에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니까 최순실 씨 그 법정 영장이 술렁거렸고요. 검찰도 지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호명하겠다 이렇게 호칭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법정을 빠져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계속해서 특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만장일치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